옷이 얇아지면서 다이어트의 속도를 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공보다는 실패. 잠깐은 빠졌지만 다시 요요가 와서 도루묵을 경험한 분들이 더 많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요요를 멈출 수 있는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부끄럽지만 불과 약 1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이때. 저 때는 몇 킬로였나요? 73kg이었고요. 한 1년 만에 13kg이 갑자기 늘더니 살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 당시 인바디 검사한 걸 찾아보니까 늘어난 체중의 대부분이 지방이었어요. 무려 체지방량 16.3kg에서 25.5kg으로 체지방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3kg부터 57kg까지 무려 16kg, 제 체중의 20%가 넘는 킬로그램을 감량에 성공했고요. 최근에 다시 인바디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근육량은 크게 줄지 않았고 25.2kg이나 되던 체지방량이 15.1kg으로 빠져서 불필요한 지방이 쏙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이제 주사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원장님도? 아닙니다. 저는 주사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고요. 체질을 이용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펑펑 잘 태워내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이 어떤 체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습담형, 부종형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부터 발끝까지 팅팅 붓고 살성이 물렁물렁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전신 부종형 체질입니다. 2번, 기허형, 기가 허한 마른 비만형입니다. 살이 아래로 처지고 근육은 없고 배만 볼록 나온 탄력을 잃은 마른 비만 유형입니다. 세 번째, 식적형, 상복부 비만형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갈비뼈 아래 윗배가 빵빵하게 차오르고 늘 속이 더부룩해서 가스가 꽉 찬 소화불량형입니다. 4번, 어혈형, 하복부 비만형입니다. 안색이 칙칙하고 손발은 찬데 아랫배만 유독 단단하게 튀어나온 순환이 막힌 순환장애형입니다. 자,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형별 근본 원인을 치료해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비로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찌는 체질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 미생물 생태계의 구성에 따라 에너지 흡수율과 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살찌는 체질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날씬균이 더 많은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미생물의 먹이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현미, 잡곡, 채소, 콩류 같은 것들. 두 번째는 발효식품, 된장, 청국장, 김치, 단 너무 짜지 않은 것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재료는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드시는 게 장건강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잘 자야 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대에 장은 해독과 복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야식을 먹으면 장내 균의 리듬이 다 무너지고 지방을 저장하는 균이 우세해집니다. 그래서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다 마무리하시고요. 수면 시간은 7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찌기 좋은 체질을 가진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림프 순환을 막습니다. 림프는 노폐물과 독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척추가 틀어지고 근육이 뭉치면 이 림프관이 눌려서 순환이 막혀요. 그러면 노폐물이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셀룰라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구조 교정은요, 턱관절 비대칭 교정. 턱이 틀어진 방향을 잡아서 목과 어깨 균형부터 회복합니다. 두 번째, 척추와 골반 추나 치료를 합니다.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아서 내장 압박을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 순환침 치료입니다. 막힌 림프와 혈액순환을 열어서 노폐물이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드립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자 환자였고 내원 당시에 체중이 81kg이었습니다. 출산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랫배가 여전히 볼록하고 손발이 항상 차갑고 조금만 먹어도 붓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약과 침 치료를 통해서 어혈을 풀어드렸고 그 결과 9개월 만에 체중 81kg에서 65kg으로 16kg를 감량하셨고요. 이 중에서 체지방량 14kg 감량하셔서 근육량과 지방량, 체성분 구조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한약을 먹고 살이 빠지신 건가요? 아니면은 침이나 뭐 이렇게 운동이나 이렇게 몸을 순환을 하게 해줘서 빠진 건가요? 한약은 사실 마법은 아닙니다. 한약을 먹는다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한약은 뭐냐고요? 몸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작동하게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똑같이 걸어도 지방이 더 잘 타고, 똑같이 자도 더 깊이 자고, 똑같이 먹어도 더 잘 배출되도록 살이 빠질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한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약을 드시면서 침, 식단, 운동과 같은 모든 치료법을 다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같은 지금 비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양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비만 대사 수술 전문인데 한의학 쪽에서 어떤 스탠다드한 레주메 또는 레지메인이 딱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의원마다 또는 병원마다 또 좀 다른 자기신들만의 또 비방이 있는 건지. 딱 일률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개인 맞춤형 처방을 쓰는데요. 복진이나 맥진을 다 포괄 해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맞는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식욕을 줄여주는 에페드린이 포함된 마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부종을 빼주는 의인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소화기관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어혈을 빼주는 것 같은 것들은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다 의원마다 좀 다른 처방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전환점입니다. 특히 출산 후에 나를 돌볼 시간은 없고 몸은 회복이 안 되어서 우울한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 몸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